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이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방탄정당이라는 비난을 받자 뜬금없이 한동훈 법무장관 탓을 하고 나섰습니다. 온 국민의 분노를 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피고인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8년이 추가된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백기종 한양대 MPI 최고위과정 교수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네.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때 돈 봉투를 주고 받은 그런 사건이 나가지고 이른바 송영길 돈 봉투 사건 아닙니까? 그때 돈을 뿌린 사람, 돈 봉투를 뿌린 사람이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이죠. 원래는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이 사건이 나면서 탈당을 해서 유장 탈당이죠. 어떻게 보면 해서 무소속으로 있는데 대다수 국민들이나 또 언론에서도 이번 그 체포 동의안은 가결되지 않겠느냐. 네. 누가 보더라도 이게 너무 명백하고 더군다나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낯두꺼운 정치인들이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하겠느냐 했는데 진짜 감싸고 나섰어요. 그래갖고 두 사람 다 부결이 됐는데 문제는 이 부결을 시킨 민주당이 부결시킨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다 합쳐봤자 119석분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느닷없이 정말 이런 걸 뜬금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 탓으로 지금 돌리고 나섰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 제안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체포 동의안을 이제 가결시키기 무슨 말을 했길래 지금 한동훈 장관 탓을 하고 나선 건가요? 제가 지금 저도 이 뉴스를 보고 굉장히 참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체포 동의안,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이제 제안 설명을 합니다. 제안 설명을 하죠. 예, 그렇게 됐는데 핵심적인 이제 얘기가 뭐냐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 여기에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국회의원 20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다. 그 다음에 준 사람도 투표에 참여를 했다. 이게 참 공정하냐? 이게 참 공정하지 않은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윤관석 의원이 145명이 이게 지금 부결의 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성만 의원이 155명.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167석인데 약 20여 명 내에서 10몇 명이 지금 이제 찬성표는 던지긴 했어요. 던졌죠. 그러나 이제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도발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이 사실은 내가 혐의가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걸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해서 어거지 정치적인 논리로 억지 수사를 했다. 억지 기소를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20여 명이 실제로 돈을 받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쪽에 있다라고 하면 본인들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어떤 현상이 올까요? 그래서 이제 부안해동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부결표를 던진 건데 결국 한동훈 장관을 지금 탓을 하는 건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도발적인 얘기를 함으로 해서 원래 가결을 시키려고 했는데 부결표를 던졌다. 그러니까 지금 옹색한 변명을 한동훈 장관 얘기대로 한 장관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웃게 해가지고 범죄자를 옹호하고 나섰다는 얘기 아니냐, 그 얘기인 거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 김한규 원내대표라든가 박성준 대변인 또 뭐 고민정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의원들을 한 장관은 그 제안 설명에 범죄 집단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듯한 발언을 해갖고 그게 완전히 모욕감을 느낀 의원들이 현장에서 이 마음을 바꾼 것 아니냐 하면서 한동훈 장관 탓을 했는데 사실은 이건 전에 노웅래 의원 때도 또 한 장관 탓을 했어요. 그때는 돈 부스럭부스럭 써야하는 소리까지 얘기하니까 거기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또 뭐 반대표인가를 던졌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국회의원이 아주 중요한 체포동의안 가부를 판단하는 면에 있어서 장관이 어떤 말을 했다 해가지고 거기에 웃게 해가지고
찬성할 것을 부결로고 부결할 것을 찬성으로도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물론 예야를 가리지 않고 이제 뭐 그 가결된 사람도 있어요. 국민의힘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더불어민주당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은 방탄정당이라고 하는 그 네이밍이 될 수가 있는데 혁신 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의 그 대장동 건이 결국 부결됐고 그다음에 노웅래 의원 예. 사실 그 6천여만 원 그것도 부결이 됐고 이번에 돈봉투 사건이 사실은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수사를 하다가 이제 녹취가 나와가지고 지금 그 감사협회장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강내구. 상태에서 예 강내역 그 강내구. 감사 예 강내구죠 강내구.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이 방탄정당에 걸맞는 표결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지금 이내역 혁신위원장이 그 좀 편협한 의식 때문에 혁신위원장 이례경. 이례경 물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혁신 동력을 갖자라고 하는 측면인데 이 돈봉투 사건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해서 증거를 채집을 해가지고 기소 전 단계로 사실은 실질 심사를 받아보라는 의미인데 결국 구속 여부는 판사가 가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안타까운 건 이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이 지금 줄곧 주장하는 게 뭐죠? 정치 검찰이 수사를 어거지로 해서 기획 수사하고 기소를 있다. 했다. 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무리한 수사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는 떳떳하다고 하면 야 이거 체포 가결 부결 필요 없다. 내가 스스로 한번 나가보겠다. 그리고 판사의 심리를 받아보겠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야 진짜 그 정정당당하고 명백하게 볼 때 어떤 증거 없는 게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그 생각도 불러올 텐데 여전히 방탄정당 속에 갇혀서 지금 이런 어떤 부결이 돼가지고 이제 불구속 재판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은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 혁신 동력이 상당히 상실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말로만 지금 혁신을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장 혁신을 하려다가 위장 혁신위원장이 9시간 만에 초고속으로 낙마하는 그런 사태가 빚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혁신을 하려는 게 아니라 보신을 하려고 이례경 이례경. 그 이 혁신위원장을 세워가지고 차도살인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사람 내세워서 다 자기 반대하는 사람 잡으려다가 봉쇄가 됐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두 사람 다 이 체포 동의안을 부결을 시켰는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의원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번에 20명뿐만 아니라 그 상대 후보 쪽에서 돈을 벌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의원들이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윤관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불어불면 골치 아프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곧 또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사람은 가결시켜주고 이재명은 나는 안 돼. 이렇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찰은 20여 명의 그 더불어민주당 쪽 국회의원을 어느 정도 지금 증거를 채집을 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지만 이 사실은 매표 행위, 정당에 있어서 매표 행위는 정황 증거로도 상당히 인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전략은 바로 이재명 당대표의 추가적인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정점에 있습니다. 그때 그런 전략적인 대응으로 또 역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내년 4월 10일 총선이 불과 뭐 9개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초선 의원이라든가 또 비명계 쪽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생각이나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내년 4월 10일 총선은 이 어떤 쇄신책이 없으면 상당히 불리한 걸로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요. 내년에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이 뭐 6, 7, 8%더 지금 우세하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 근데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국회의원들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는 것이죠. 그 불체포 특권 폐지하자고 한 게 가장 앞장서서 주장한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지난 대선 때. 네. 아니 우리 국회의원 다 깨끗한데 무슨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느냐. 깨끗한 사람 필요 없다 했는데 지금 가장 불체포 특권을 아주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인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괜히 내 탓하지 마라. 그게 구차한 변명이고, 그러지 말고 진짜 이유를 말씀해 달라. 진짜 이유. 바로 이재명 때문 아니냐.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자기 지키기, 자기 보신을 향한 것 아니냐. 또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게 일각에서 한동훈 장관한테 당했다, 말렸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의도적으로 방탄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의원들을 좀 자극을 했다. 그러면은 검찰이야 뭐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꽃놀이 패고 결국 중도층이 돌아서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부결을 이렇게 조장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또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고영신 TV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아마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이제 그 체포 동의안에 제안 설명을 할 때 정말로 영리하게 대응을 해요. 여기에 20여 명의 돈 받은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돈 준 의원도 참여한다. 이거를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굉장히 도발적인 저는 제안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공격이 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 총선에 저는 초미의 관심사가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저는 출마하는 쪽으로 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떤 게 있습니까?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마케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에 노출이 되면 점점 큰 인물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영리한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영리한 정치적인 활동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본인이 스스로 키우는 건데, 물론 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려들었다는 얘기는 저는 공감을 하는 게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말려들었다고 자인하는 게 저는 맞아요. 말려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해서 일찍 대응을 하지 않으면 한동훈 장관이 약간 머쓱할 수 있거든요. 언제 한동훈 장관 여기 한번 모십시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동훈 장관이 예상했던 것처럼, 저는 뭐 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예상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송, 라디오, 그 다음에 뭐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 탓을 하고 있거든요. 말려들었다. 그리고 고민정이, 뭐, 여기는 정성호, 뭐, 친명좌장, 또 뭐, 이, 박성준, 김한규 대변인 말할 것도 없고, 비명인 이원호 의원까지도 말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결국은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가결을 시켰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건 또 열어봐야 아는 건데, 어쨌든 저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다. 그래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도 굉장히 지금 스마트하게 나가고 있다. 왜? 그런 자기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위치를 굉장히 포지션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인 소질이 다 굉장히 다분하고 정말로 영리한 그런 어떤 행보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한동훈 장관이 야당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아주 또 반격을 참 잘해요. 꼼짝 못. 아니 민주당이 저 없었으면 어떻게 사셨을지 모르겠다. 아니 민주당이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정당이냐,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고 오히려 고를 지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자꾸 죄송합니다만 이 고영신 TV 출연해서 제가 자꾸 웃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대선급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계속 키우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지금 자인하고 있는 부분은 자인을 하면서도 계속 키우고 있는 거는 또 뭐 어떤 거냐면요, 본인들이 한동훈 장관을 걸고 넘어지면서도 자기 또 위치를 또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노이즈 마케팅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을 걸고 넘어져야 언론을 타거든요. 자기 언론을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명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인인하는 전략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점수를 준다면요, 한동훈 장관이 80점이라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자인하는 이 의원들은 30점, 40점 아래입니다. 빵점이에요. 예. 완전히 뭐 저는 KO패를 당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정말 그 UFC로 치면 완전히 너가웃 KO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말 참 딱합니다. 일단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면죄부가 된 건 아니다. 아니죠. 이제 재판이 오히려 남아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더 속 시원하게 아주 뭐 프리하게 더 수사를 강력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갖고 판사한테 가가지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돼버리면은 정말 검찰로서는 난감한 문제인데 얼마든지 이 사람들은 이제 기소를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것이고 나머지 지금 한 장관이 20명이라고 아주 못을 박았어요. 네. 그 사람들에서는 이제 줄줄이 소환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검찰로서는 아무런 이번에 뭐 부결됐다고 부담이 해서 없죠. 수사의 차질이 없고 부담도 없어요. 저 이제 고영신 TV의 그 우리 고 교수님 말씀에 이제 공감을 하는 건요. 지금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응을 굉장히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동력의 그 혁신적인 동력이 지금 상실되고 있다는 건 이 결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프레임이 씌워지잖아요. 방탄국회라고. 그렇다라고 하면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체포 동의안 하지 마라. 내가 실질심사를 받아보겠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미 검찰은 상당히 증거가 수집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럼 현역 국회의원이고 도주에 우리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영장 발부할 소지보다는 안 할 소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떳떳하니까 실질심사를 받았네. 앞으로 재판을 지켜보자. 이런 지금 기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떳떳하다고 본인들은 주장하면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여론은 굉장히 싸늘해지고 또 싸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지적을 하셨듯이 검찰은 지금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모든 증거를 채집을 해서 기소 공소장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재판에 유리할까요? 절대 불리합니다. 한동훈 장관도 뭐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야당에서는 하고 있는데 녹취 과정에 있는 민주당 측 인사들 하나같이 거기에 딱딱 부합하는 그런 진술들을 다 하고 있어. 증거는 뭐 너무 넘치기 차고 때문에 넘친다, 차고 이런 넘친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도 정말 우리 국민들의 기준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 혁신이 구두선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번에 지도부가 좀 작업을 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지도부가 알게 모르게 이게 부결적으로 유도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조홍천 의원 저도 이제 방송에서 같이 방송을 하기도 한 분인데요. 사실은 또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떳떳하게 실질심사를 받아보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은근히 내비쳤죠. 예. 야, 윤관석, 이성만 우리 부결시켜야 돼. 이런 게 이제 지도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물론 이게 합리적으로 지금 추정되는 부분이고 뭐 실질적인 증거는 없다고 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흘러나왔기 때문에 조홍천 의원이 발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바로 다음 타겟이 이재명 대표의 추가적인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역시 부결에 정점을 두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전략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높이면서 총선은 다가오죠.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유리한가 이런 부분에 캐치업 마크를 한번 달아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결국 이번 부결이 뭐 두 사람한테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결국 뭐 검찰의 수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민주당한테는 타격이고 그렇죠. 이재명한테는 독약이 됐다고 저는 독약이 봅니다. 된다고 극약이 된 거예요. 예, 예. 결과적으로. 예. 예. 그래서 이재명 이제 체포 동의안이 오면은 과연 지금처럼 그렇게 또 일사불란하게 1차 체포 동의안처럼 부결을 시킬 건가? 이것도 지금 의문입니다. 네. 지금 워낙 1차 체포 동의안 이후에 김남국 코인 사태, 송영길 이 지금 돈봉투 사건, 또 거기다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낙마 사태, 거기에 이제 24일쯤이면은 비주류 측에 뭐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이낙연 전 대표도 들어온다. 귀국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이재명 체포 동의안은 6월 말
뭐 빠르면 늦으면 뭐 7월 초쯤에 올 것은 지금 대충 네, 예상이 네, 되면은 그렇죠. 그때 가면은 이재명도 거의 수명이 다하는 것 아니냐 그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팬덤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이 개혁의 딸, 소위 개딸들의 강성 팬덤 정치가 비명계 아니라 친명계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소위 그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이 개딸들의 행보라든가 행태가 굉장히 지금 비판받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강성 팬덤 정치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로 구심 정치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외연을 넓혀서 어떤 전략적으로 이 중요한 무당파라든가 중도파라든가 이런 분들이 영입이 되고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결국 강성 팬덤 정치는 계속해서 이 개딸들의 행태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좀 용단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단을.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조건들 이런 부분들이 결코 더불어민주당이나 내년 4월 10일 총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조금 전략적으로 이해하고 대응을 하는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민주당의 쇄신이고 혁신의 지름길입니다. 그거 외에 달리 해결 방안은 없습니다.